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54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2. 선발대 악몽의 밤. 1981년 4월 6일 밤 10시 병참대 파견 선발대 불침번 근무를 막 시작하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 취침등 아래 앉아 책을 펴들고 있는데 부중대 쪽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누군가 술을 마시고 와서 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나는 남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고 방금 나와 교대한 분대장도 어느새 코를 골며 잠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일 편히 있었지만 우리 분대장은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며 근무 인수인계를 받느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얼마간 저쪽에서 술 주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구중대 분대장 한 명이 내가 앉아있는 침상의 빈자리에 와서 걸터 앉았습니다. 구중대원들과 우리 선발대원 사이 침상에 얼마간 빈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곁에 걸터 앉은 그는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눈에는 광기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소리 속에는 포악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야, 아무개! 내 대검 가지고 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대장은 다시 누군가를 나직하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동네의 차림의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수인 이아무개 상병과 동기라고 오늘 낮에 만나서 반가워했던 박아무개라는 상병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분대장은 갑자기 대검을 빼더니 침상에 그대로 콱 박았습니다. 본래 우리들 대검은 갈지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검은 빛인데 그의 대검은 갈아서 하얗게 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검의 하얀 칼날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박상병은 그 모습을 보자 기가 팍 죽어 사색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대장은 그런 그를 앞에 두고 분개하며 횡설수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몹시 서운한 일이 많았는지 그는 떨고 있는 박상병에게 앞뒤 없이 쏟아부어댔습니다. 그가 황설수설 말한 것을 종합해보면 그가 분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 분대장과 박상병은 훈련소 동기로서 함께 자대에 전입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대장은 보병 분대장으로 차출되어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다시 자대로 돌아와서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분대장이 되었고 한 명은 분대원이 되었는데 아무리 계급사회인 군대지만 서로 동기였기에 분대장의 말이 박상병과 그의 동기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 그 분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박상병 등이 분대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트고 지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마지막 날인 오늘 밤 완전하게 잡아놓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 흥분하여 대검을 휘두르며 죽이네 살리네 하던 분대장은 급기야 스스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담뱃불로 자기 팔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뱃불에 지져진 살갗이 촛농처럼 물러지며 살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술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뱃불이 약해지면 다시 빨아서 불을 피워서 다시 지지고 또 빨고 지지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지독한 광경은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왼쪽 팔뚝에 거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지지고는 그 지독한 일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앞에 서 있는 박상병, 이 처량한 동기는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사색이 되어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쪽 한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투덕대고 있었습니다. 박상병의 동기인 정아무개라는 상병을
그보다 3개월 빠르다는 다른 상병이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박상병 동기들의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3개월 고참. 사회에서 3개월은 그저 친구 사이에 불과한 세월이지만 군대에서의 3개월은 실로 무서웠습니다. 3개월 고참은 정상병을 닥달하다가 급기야 분대장 앞에서 떨고 있는 박상병까지 불러 둘을 세워놓더니 번갈아가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엾은 3개월 쫄병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번번이 관등성명을 복창해야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이미 17, 8개월이나 한 상병 중고참도 술에 취한 3개월 고참 앞에서는 한갓 이등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욕설이 섞인 훈계를 하더니 이번에는 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투덕투덕 주먹과 발길질로 두 사람을 때렸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얻어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팔뚝을 담뱃불로 지지던 그 분대장은 대검을 빼들고 만약 반항하면 찔러 죽일 듯한 기세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무서운 광경에 완전히 질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중대원이라 그런지 나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이 살벌한 모습에 나는 가슴까지 떨려왔습니다. 이때 소란스러움에 잠을 깨었는지 우리 분대장이 일어나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기가 불침번을 설 테니 나보고 그냥 자라고 하더군요. 10시가 넘도록 근무를 하고 겨우 1시간 남짓 잔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분대장에게 미안한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너무도 무서운 상황에 질려있던 나는 사양하지 않고 목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우리 분대장과 구중대의 분대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듯 좋은 분대장을 만나게 해주신 내가 믿는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갔으나 온 신경이 구중대 쪽에 쏠려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중대의 소란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우리 선임하사 방중사까지 깨웠습니다. 선임하사가 질책을 하자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밖으로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지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군대의 또 다른 일면을 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